안녕하세요, 신혜스입니다. 드디어 조리기능사 실기 가이드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필기시험 합격하시고 실기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텐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식, 양식, 일식, 중식 공통적으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부터 시험 당일의 시뮬레이션까지 조리기능사 실기 시험 준비의 전 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아주 짧지는 않은데 한번 정주행하시면 체계적으로 시험을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조리기능사 실기 가이드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위한 비장의 선물도 공개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리기능사 실기 준비의 처음과 끝은 바로 레시피 외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바로 해야 되는 게 바로 레시피 외우시는 겁니다. 시험 직전까지 하셔야 되는 것이 레시피 외우기입니다. 레시피 외우는 거를 이렇게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기 시험은 매우 짧고 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해내려면 레시피가 툭 치면 나올 정도로 머릿속 그리고 손과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시험 시작! 물 받아서 물 끓일 거 올리고 물 불릴 거 불리지로 불리고 야채 손질하고 뭐 냄비 뭘 올려야 되는지 프라이팬 써야 되는지 착착착 일단 야채를 손질해야겠다. 야채는 물을 올렸어요. 이거 끓였어야 되나? 두 번째, 당황해서 레시피가 헷갈리면 잘못된 조리법을 사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실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조리기능사 시험은 요리 경연이 아니라 기능 시험입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조리 기능을 이행해서 정해진 규격의 음식을 완성하는 시험. 한식은 31개, 양식은 30개, 중식은 20개, 일식은 19개의 과제들이 있는데요. 과제별로 조리법들이 조금씩 겹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응시하는 과목의 과제들을 반드시 머릿속 그리고 몸에 배이도록 연습하셔야 합니다. 레시피 외우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서 0단계로 정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에 나설 텐데요. 이번 단계에서는 요리 실력별 준비 방법과 기간을 정해볼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얼마나 연습해야 돼요? 독학이 좋아요? 학원이 좋아요? 독학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리 입문자분들입니다. 요리 경험이 거의 없는 분들은 요리 기본기 2개월 집에서 독학으로 연습하시고 시험 실습은 학원에서 2개월 하셔서 총 4개월을 권장드립니다. 아니, 시험 준비에 4개월이나 걸린다고요? 조리기능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실기도 필기처럼 생각하시고 한 달 만에 끝내버리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수십 년간 요리를 해오시던 주부분들도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실력에 맞는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해야 하는 요리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조리기능사 실기를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칼 다루기 기초, 규격 맞추기, 고기와 야채 썰기, 점이기, 다지기, 그리고 달걀 지단 붙이기, 고기 형태별 익히기입니다. 제가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자료에 정리해놓은 커리큘럼을 열심히 따라가시겠다라는 각오로 2달 정도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시험에 필요한 실력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스스로 연습하신다는 가정하에 넉넉히 2개월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기본기 독학 시 주의하실 점은요. 연습을 넘어서 연습한 걸로 어떤 요리를 해 먹겠다는 욕심은 버리는 것입니다. 연습은 연습으로 끝나야지 연습 준비라든지 뒤처리가 부담이 되지 않고 연습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요리 기본기는 학원에서 요리 초보반 이런 것들로 수강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원에 다니신다면 집에서보다는 짧은 기간 내에 집중해서 연습하시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끝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고기를 다루거나 지단을 붙이는 것은 학원에 다니더라도 집에서 충분히 연습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험 실습은 학원에서 2개월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요리 입문자가 기본기까지는 독학으로 좀 성실히 할 수 있지만 시험 실습은 스스로 그만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 경험상 요리 입문자 수준에서 과제를 최소 4번 정도는 만들어 봐야 시험장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요리를 완성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요리를 잘 해서 제출을 하려면 4번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4번 이상의 연습량이 필요합니다. 학원에서 2달간 실습하는 것은 시험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를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독학이 좋을지 학원이 좋을지 독학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답변 드리고 오겠습니다. 독학과 학원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독학과 학원을 결정하는 기준은 첫 번째, 얼마나 요리 준비에 익숙한가. 두 번째, 객관적인 평가와 지도가 필요한가입니다. 유튜브에 너무나 좋은 실기 실습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굉장히 알차고 노하우들도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결국에 실습 방법과 내용은 독학으로 해도 사실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혼자 실습을 하려면 실습 재료들을 직접 장을 봐야 되고 집에 와서 도마, 칼, 접시, 양념 이런 거 시험장처럼 세팅해야 되고 과제 연습 끝나고 난 뒤에 뒷정리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보고 조리도구 세팅하는 데 익숙치 않은 분들은 연습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몸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학과 학원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얼마나 요리 준비에 익숙한가, 객관적인 평가와 지도가 또 필요한가, 요걸로 판단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인 실습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한 학원 수강입니다. 학원은 시험에 필요한 각종 노하우와 시험 정보들도 얻고 본인이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내일 배움 카드의 혜택을 받으면 직접 재료를 구입하는 것보다 더 저렴할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학원 다니기 또는 재료 킷으로 독학하기입니다. 내일 배움 카드 없이 학원에 다니면 학원비가 꽤 높아지는 대신에 학원의 다른 장점들은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재료 킷은 독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기 시험장에서 지급되는 재료처럼 과제별로 재료를 묶어서 판매하는 제품들인데요. 주로 인터넷에서 주문하시면 택배로 배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장을 보면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도 따로 있고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도 따로 있고 또 계절별로 구할 수 없는 재료들도 있습니다. 집에서 독학하시려는 분들은 재료 킷을 활용하시라고 강력히 권장해 드립니다. 장 보다가 진을 다 빼느니 빨리빨리 배송받아서 연습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생각을 해서 공동 2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3위는 100% 스스로 하는 독학입니다. 이 방법은 장보기에 익숙한 주부시거나 요리에 익숙한 분들께 권장드립니다. 장보는 데 익숙하고 조리 도구 세팅이 자연스러운 분들은 평소 하시던 대로 재료랑 도구 준비하셔서 유튜브 틀어놓고 그거 보고 연습 몇 번 해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비용을 더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실습이 가능하니까요. 다만 굉장히 높은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긴 합니다. 이미 요리에 익숙하신 만큼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도 본인이 익숙한 대로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원 독학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서 합격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적절히 활용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요리 입문자분들보다는 조금 더 하시는 요리 초보자분들의 실기 준비 기간과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볶음밥이나 김치찌개 정도는 끓이실 수 있는 분들이지만
고기, 생선 등 다양한 재료와 다양한 칼질을 해본 적은 없는 분들입니다. 실기 시험에 필요한 기본기를 학원이든 독학이든 1개월 정도 연습하시고 시험 과제 2개월 실습하시는 것으로 총 3개월의 기간을 목표로 권장해 드립니다. 요리 기본기는 고정 댓글에 자료로 입문자와 똑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입문자분들보다는 빨리 패스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기는 1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시험 실습 기간은 2개월로 과제별로 한 4번 정도는 만들어 보신다라는 것을 목표로 입문자들과 똑같이 추천을 드렸습니다. 과제 실습은 결국 만들어 보는 경험, 익숙해지기, 정확히 만들기, 더 빨리 만들기 순서로 숙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요리를 4번 정도는 만들어 봐야 이제 시험을 하겠다라는 감이 잡히실 거예요. 다만 입문자분들과 달리 학원 1개월 정도 다니시고 독학 1개월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학원에 다니다 보니까 다음 달에 또 제 일정에 맞는 반이 개설된다는 보장은 없더라고요. 입문자분들은 되도록 학원에 또 등록하시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기초가 있는 분들이라면 학원에 한 달 다니셨으면 혼자서 재료킷을 이용해서 연습하셔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상적으로 요리에 익숙하신 분들을 위한 준비 기간과 방법입니다. 여기에 요리를 잘하는 분들은 해당하지 않는데요.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사실 레시피만 외우시고 몇 번 해보시고 그냥 시험장에 가셔도 될 것 같아서 제외를 했고요. 요리에 익숙하신 분들, 요리를 마음대로 많이 해보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음대로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규격대로 손질하고 레시피대로 요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자꾸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요리 기본기 자료를 한번 쭉 보시고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학원에서 요리 실습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학원에서 보면 오래 요리를 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초보자분들보다 규격대로 손질을 못 하시는데요. 희한하게도 자꾸 마음대로 적당히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 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시험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맞춰간다는 마음가짐 가지시고 한 달 정도 학원에 다니시거나 유튜브 영상으로 독학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같은 이유로 요리를 오래 하신 분들이 시험에서 한두 번 꼭 떨어지신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혼자 하시더라도 객관적으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실력별 준비 기간과 방법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제 요리 도구들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시험장에 지참해야 하는 준비물과 연습에만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시험 지참 준비물은 큐넷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앱으로 실기 접수를 하시면 접수화면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준비물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세트만 잘 준비를 해 두시면 다른 과목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과목의 공통적인 준비물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 강판, 국자, 주걱, 집게, 뒤집개, 도마, 랩, 호일, 비닐팩, 면보, 행주, 위생타올, 밥공기, 볼, 국대접, 접시, 종지, 상비의약품, 마스크, 쇠조리 혹은 책, 숟가락, 젓가락, 종이컵, 이쑤시개 모두 다이소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량 스푼, 계량 컵, 앞치마, 위생모, 위생복은 인터넷에서, 그리고 냄비, 칼, 후라이팬은 생활용품 마트나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준비물을 준비하는데 크게 막막하지는 않으시죠? 이렇게 준비물 준비에 감을 잡았으니까 준비물 구입에 참고할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정 과목에만 있는 지참 준비물은 어떤 것을 구입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한식의 밀대나 석쇠, 일식의 쇠꼬치 등이 있는데요. 각 과목에서도 매번 사용되는 도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딱 시험용, 연습용으로 저렴한 제품들을 구입하셔서 시험 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얼마나 좋은 도구를 사야 할까요? 대부분 다이소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그 정도 퀄리티면 충분합니다. 좋은 제품들은 나중에 요리를 제대로 하실 때 그때 마음에 드시는 걸로 갖춰 나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선택에 주의해야 할 도구들이 있나요? 네, 석쇠나 프라이팬, 칼, 냄비들은 다이소 제품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일단 석쇠는 다이소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용품 마트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격자가 가로 세로로 나 있는 것을 하셔야 고기를 올렸을 때 틈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석쇠를 고르실 때 반드시 펼쳐봐야 하는데요. 펼쳐보면 한쪽은 세로, 한쪽은 가로만 있으면 이 틈새로 고기가 모두 빠져버리니까요.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프라이팬은 바닥이 평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구매했던 프라이팬은 가운데가 약간 볼록하더라고요. 요리할 때는 유용할지 모르겠지만 시험에서 요구하는 모양을 잡는 게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기름이나 달걀을 부으면 바깥으로 흘러버려서 모양이 퍼지더라고요. 한식의 지단이나 일식의 계란말이, 양식의 오믈렛을 할 때 바닥이 평평하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냄비는 시험장에서 제공되는 것은 굉장히 얇은 편인데요. 얇은 냄비는 빠르게 달궈져서 빠르게 조리하기에는 좋지만 자칫 타버리기가 쉽습니다. 대신 두꺼운 냄비는 달궈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아예 선택지에서 저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얇거나 중간 두께의 냄비로 평소에 불 조절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서 지참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야 할 것 같아요. 추가로 양식의 테이블 스푼은 꼭 정해진 규격의 제품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시험에서 요구하는 규격을 만들 수 있는 크기, 모양의 숟가락이면 전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품명에 테이블 스푼이라고 쓰여 있지 않아도 모양을 보시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과제 요구사항대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스푼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밥숟갈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넷째, 여분 그릇과 위생도구는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여분 그릇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장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크기별로 한 2개씩의 여분 그릇은 있더라고요. 많이 사용하는 그릇 중에 좀 더 챙겨가고 싶은 거 한두 개만 더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지고 있는 그릇이라면 이제 크기별로 좀 더 챙겨가셔서 마음 편하게 준비하시면 되는데 일부러 새로 구입을 해가면서 그렇게까지 준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조리대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다 꺼내 놓지도 못하십니다. 티슈랑 행주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요. 저는 작은 반찬통에 티슈 10장 정도 접어서 꽂아놓고 그 옆에 행주들을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조리대 한쪽에 깔끔하게 티슈와 행주를 뽑아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행주는 흰색으로 한 3장에서 5장 있으면 중간에 행주를 빨아야 하는 일도 없어지고 위생에 신경을 굉장히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험장 지참품 말고 연습을 위해 준비해야 될 도구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스스로 좀 더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요즘은 집에 인덕션만 있기 때문에 시험장과 같이 화구,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못하죠. 그래서 가스 버너를 준비하셔서 요리 연습을 하셔야 시험장에서 불 조절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불 조절은 인덕션에서 단계별로 올리면서 조절하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딱 기본적인 품목 나와 있는 것들만 정확히 준비해 가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시험 당일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신분증을 챙겼는지, 미지참 시 실격되는 위생복, 앞치마, 위생모, 마스크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자, 출발!
자, 시험장에는 적어도 시험 시작 30분 전에는 도착하셔서 대기실에서 숨도 고르고 편안한 상태로 레시피도 되짚어 보면서 컨디션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실에서 시험 시간에 가까워지면 안내에 따라 신분증을 확인하고 시험장 배치를 정하게 되는데요. 대개 시험 접수 순서대로 나와서 상자 안에서 번호를 뽑아 조리대 위치를 정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조리대 번호가 매번 바뀌기 때문에 특정 번호가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사라졌어요. 자, 이제 조리복을 착용하고 시험장 입실 안내가 나올 때까지 레시피를 되짚어 봅니다. 조리복은 흰색으로 해서 어떤 로고라든지 특정 상표, 단체가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해주시고 앞치마도 이렇게 매고 나서 끈을 안쪽으로 넣어서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시고 위생모까지 착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리복 착용까지 마치셨으면 안내에 따라서 시험장에 입실을 합니다. 자, 드디어 시험장에 입실을 하는데요. 본인의 조리대로 빠르게 번호를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제출하는 곳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조리대가 멀더라도 잘 준비를 해서 시간 내에 차분히 걸어가서 제출을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사실 조리대에 위치하시면은 굉장히 바빠집니다. 일단 조리 도구들을 내려놓고 과제 두 가지를 확인하면서 이 과제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을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감독관에 의해서 통제가 나옵니다. 제공된 재료들을 확인하라는 지시가 나오는데요. 재료들이 정확하게 있는지, 필요한 양념은 제대로 있는지, 그리고 재료들의 상태가 변질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때 재료들을 육안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내부가 상해 있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재료에 이상이 있다 하면 이때 손을 들어서 재료를 교체 받으셔야 됩니다. 이때 재료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나중에 조리하려고 보니까 재료 상태가 이상하다, 교체해달라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조리 도구들을 확인하고 준비하라는 지시가 나옵니다. 조리대가 좁기 때문에 가져온 조리 도구들을 모두 꺼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과제에 맞춰서 바로 사용해야 되는 도구들과 행주, 티슈, 기본적인 조리 도구, 여분의 그릇, 제공된 그릇을 조리대 위에 잘 정돈해 놓습니다. 그 외에 남는 가져온 지참 도구들은 조리대 아래 공간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으니까 위에 올려놓지 못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아래에 있어도 너무 많고 복잡하면 정신없을 때 꺼내 쓰기 힘드니까 필요한 것들도 아래에서 조금 세팅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옆 조리대가 비어 있어도 옆 조리대를 사용하거나 화구를 사용하면 감점 또는 실격될 수 있으니까 본인의 공간만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곧 시험이 시작합니다. 시험 입장에서 시험 시작 전까지 과제 확인, 요리 순서 구상, 재료 확인, 도구 배치까지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시피가 머릿속에 담겨 있어야, 몸에 배어 있어야 하실 수 있겠죠? 마침내 시험이 시작합니다. 제 경험상 처음 5분은 생각한 대로 착착착 진행이 됐어요. 1분 1초를 굉장히 알차게 보내고 시간도 확인하면서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요리에 매진하고 헷갈리기도 하다 보니까 시간을 다시 봤을 때 어느새 15분, 20분이 지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칼질 실력, 요리 실력은 시험을 치르는데 큰 영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연습이 되었다면 과제를 완성하는데 걸림돌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레시피는 한번 헷갈리고 꼬이면 알던 것도 멈추고 멍 때리게 됩니다. 특히나 냄비나 프라이팬, 칼 같은 도구들은 중간에 설거지하고 언제 또 다시 사용해야 되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쓸지 아니면 다시 쓸 필요가 없어서 괜히 설거지 할 필요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해야 될 것들을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들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도 뺏기고 감점도 되고 실격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쯤에서 시험을 치르면서 감점과 실격을 피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생 점수인데요. 모두들 걱정하시죠? 제가 행주와 티슈를 넉넉히 준비하라고 했는데요. 행주가 많다는 것은 지저분한 조리대와 도마를 닦고 나서 행주를 닦지 않고 싱크대에 두어도 다음에 쓸 깨끗한 행주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고기나 생선을 다룰 때 행주가 모자라기 쉬운데요. 특히나 생선은 닦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생선 자체의 물기를 짜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행주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무튼 요리하기도 바쁜데 행주마저 빨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거의 그냥 위생 점수 포기하고 그냥 요리를 완성할 것인가, 위생 점수 신경 쓸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 같아요. 네, 행주와 티슈를 넉넉히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이 가끔씩 싱크대 안쪽도 보고 지나가시거든요. 싱크대 안쪽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 망이 있는데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정확히 담아야지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설거지거리들과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있다 이러면 위생 점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조금 요리에 여유가 있다고 하시면 위생 비닐을 따로 챙기셔서 그 음식물 망이 아니고 위생 비닐에다가 따로 음식물을 처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기다 모아서 더 정확하게 다른 설거지거리들과 분리시켜 두는 것이 위생 점수를 좀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더해서 할 수 있다면 평가관이 좀 다가올 때 약간의 액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급하게 대충 막 하고 있어도 좀 오신다 싶으면 행주를 한번 닦고 그렇게 해서 위생도 신경 쓰고 있다. 요게 이제 곧 그것도 할 수 있는 실력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평가관들을 조금 신경 쓰시면 좋은 점이 평가관도 사람인지라 힌트를 이렇게 흘리고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러 힌트를 주시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이 과제에 해당하지 않는 조리법을 하면 감독관 분들도 보시다가 약간 당황하시는 기색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한번 생각은 해봐야겠죠.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저런 약간 뭔가의 제스처가 있었는지 내가 레시피가 솔직히 헷갈렸다 하면은 그런 반응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약간의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실격에 관한 것입니다. 실기시험은 항상 실격을 피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해야 되는데요. 과제별로 실격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완성된 요리가 실격에 해당하지 않도록 조리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목표가 돼야 합니다. 이때 가장 흔하게 실격되는 사유 중에 하나는 고기를 덜 익히는 것인데요. 고기를 익혀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해요. 그러면 고기를 덜 익혀야 될까요? 고기를 태워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기를 덜 익히면 바로 실격이지만 태우는 것은 감점입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불을 세게 해서 좀 태울지언정 속은 익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고기를 덜 익히시면은 시험 끝나자마자 실격 대상자로 호명이 되시는데요. 이런 일은 꼭 피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감점과 실격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조리를 끝내고 제출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제출할 때는 시간이 임박해서 많은 분들이 좀 뒤엉켜 있었어요. 심할 때는 음식물을 떨어뜨리셔서 제출을 못하고 실격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저 때는 그렇진 않았고 접시가 흔들려서 좀 지저분한 상태로 제출했습니다. 제출 때 놓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만큼 본인과 모두를 위해서 제출 때까지 차분한 발걸음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 요리 제출까지 끝났으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긴장이 풀리고 한편으로는 아쉬움과 한편으로는 실격을 피했다는 뿌듯함도 들 것인데요. 기대와 긴장이 남은 채 뒷정리를 하게 됩니다. 감독관이 여전히 뒷정리하는 모습까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뒷정리도 설거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까지 깔끔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차분히
요거 뒷정리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이제 모든 시험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도 오늘 시험장 시뮬레이션을 마쳤습니다. 자, 시뮬레이션도 마쳤으니까 이제 정말 피부로 와닿게 실기 준비를 해봅시다. 실기는 시험 일정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미리 일정을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실기 시험을 치르기로 이제 계획하신 날에서부터 한 4주에서 6주 전부터는 좀 시험 접수 일정을 확인해 두셔야 해요. 실기 시험 접수는 필기 시험 접수와 격주로 목요일 10시에 아침 10시에 오픈됩니다. 9시 55분에서 58분쯤에 미리 앱에 로그인 해 두셔서 대기를 해야 하는데요. 대신에 너무 일찍 로그인 하고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 자동 로그아웃 되니까 미리 로그인 해 두셨다면 마이 페이지라든지 이렇게 좀 보시면서 자동 로그아웃 안 되도록 하시면서 기다리셔야 되고요. 실기 접수는 필기 접수 경쟁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경쟁률입니다. 수강 신청이나 콘서트 예매하는 급입니다. 자, 로그인을 하고 접수로 들어가서 한식이면 한식, 양식이면 양식 이렇게 치고 검색을 누르고 빠르게 조리 기능사를 선택합니다. 이때 여러 가지 입력하는 화면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대부분 필기 시험 접수하셨을 때 이미 입력하셨던 내용들이라서, 그리고 그냥 설문 같은 거라서 이러고 한참 보고 계시면 이제 시험 접수 실제 접수하실 때는 바로바로 넘겨서 접수해야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 일자 위치를 선택할 때는 위치만 선택하고 바로 조회 누릅니다. 시험 칠 지역만 선택해서 그 지역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일정을 한 번에 보셔야 돼요. 거기서 어차피 이미 접수 마감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이 화면에 보이시는 시험 일정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시험 접수는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시험 접수 기간 동안에는 시험을 취소해도 즉시 100% 환불됩니다. 환불 걱정하지 말고 일단 본인에게 맞는 시험 있으면 바로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한 번 접수를 하면 동일한 과목에 대해서는 2번 접수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일정을 바꾸고 싶으시면 접수해둔 것을 취소하고 새로 접수하셔야 돼요. 근데 단언컨대 이미 접수한 거 일정 취소하고 다른 일정으로 접수 성공하시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가장 원하는 일정, 원하는 시간대를 기대하지 마시고 사전에 시험 일정 한 1, 2, 3안을 두시고 대충 그쯤에 맞는 걸로 빈자리 아직 마감 안 된 거 바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접수 실패하시고 인천이나 다른 지역까지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접수했다가 결제창에서 마감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끝까지 접수 완료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결제를 하게 되는데 저는 카드로만 계속 해봐서 카드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다른 결제할 때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도 같이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결제까지 완료되면 수험표가 나오고 마이 페이지에서도 접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지참 준비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필기는 오후 2시에 자리가 한 번 더 열리는데요. 실기는 조리 시설이 정해져 있는 만큼 더 열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누군가 취소해야 그 자리에 TO가 생기는 건데요. 그마저도 1분 이내 누군가 접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수에 실패를 했다면 금요일까지는 계속 보시고 아니면 인근 지역으로도 좀 선택의 폭을 넓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치열하게 시험 접수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조리기능사 실기 준비 가이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니까 실기 합격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선물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정리하고 만든 실기 준비 자료들입니다. 요리 기본기에서부터 시험 일정 준비 그리고 지참물에 대한 내용까지 총 정리해서 가이드북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영상 중간중간에 자료라고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전부 다 이 가이드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북을 따라가시면 합격하는 데 무리 없는 실력이 원하시는 기간 내에
완성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가이드북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 달아 놓았으니까요. 바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마치는 순간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래 고정 댓글에 가이드북을 내려받는다. 두 번째, 가이드북에 있는 실기 레시피 영상을 쭉 정주행한다. 예를 들어 한식을 준비하시려면 한식 레시피 1번에서부터 31번까지 빠른 배속 재생 이용해서 넘겨보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지 않은 영상이었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레시피를 외우세요.